자,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봐야 되겠네요. 오랜 칩거를 끝내고 이제 풀자마자 미국의 가전쇼 현장으로 갔습니다. 라스베가스로 갔는데 과연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 번은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서 뭔가에 대해서 충격이 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민주 지도자가 제일 첫 번째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칩거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칩거가 아니었다, 숙고였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것인데요. 칩거와 숙고가 과연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칩거에서 숙고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멀리 가려면 우선 멈추고 또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지자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3일이었죠. 이제 세월호 참사 천일을 앞두고 팽목항도 다녀오기도 했으니까 과연 이제 국내 정치를 떠나려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와서 과연 어떤 숙고 끝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어떠한 행보를 재개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진 한 장을 공개했군요. 역시 팽목항에서 외롭게 무언가를 만지고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사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안철수 전 대표 어쨌든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계속 당이 본인의 지금 뜻대로 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승용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호남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자신이 지원했고 다시 돕는 이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 의원들 쪽에 밀려서 결국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했고 이게 꼭 또 그런 게 또 당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다가 이 지지율도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국을 좀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라스베가스의 전자쇼입니다. 전 세계 첨단 가전제품을 전시하는 그곳. 1년에 한 번 1월 달에 열리는데 이곳에 갔거든요. 네, 메시지를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입니까?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봐야죠.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행사를 간 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모든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기술을 가진 가전제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을 해서 2015년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를 방문을 해서 내가 차기 먹거리를 찾겠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겠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간 거고요. 또 안철수 전 대표하면 지금 다른 대선 주자들과는 다르게 또 유일하게 과학자 출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런 이미지는 충분히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2015년에 다녀오셨다는 걸 기억하는 국민은 거의 없어요. 이번에도 다녀오시겠지만 한두 달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전 대표는 저와 관련해서 4차 혁명도 좋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본인의 구체적인 비전, 구상을 이야기를 해야죠. 저기 간다고 국민들이 얼마큼 알아줄까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지율이 매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 없는 존재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위기. 게다가 당에서는 지금 자기의 영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유엔 사무총장 지내신 반기문 전 총장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금 문호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매우 고민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라스베가스 다녀와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몰라도 오늘 아마 그 얘기 하셨죠. 아마 이번 대선은 반기문 대 안철수 구도로 될 거다. 결국은 그래서 내가 이길 거다 그러는데 그거는 본인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걸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철수 전 대표 말로는 새 정치를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말 위기인데 돌아와서 뭘 보여줄지 궁금하긴 한데 별로 보여줄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궁금한 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에 귀국하면 정치를 할 확률은 반반 정도라고 봤거든요. 물론 단시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걸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보다 훨씬 높아 보이는데 뭐가 좀 안철수 전 대표가 알고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까? 그럼 본인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하고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반반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반반이라고 얘기한 건 아직 반기문 전 총장이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상태다. 아직 네. 정치가 뭔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뛰어들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말을 듣다 보면 아마 물러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금 자신의 희망사항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과 문재인 전 대표의 이 두 사람의 양강구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당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한 얘기보다는 당 내에 이 뭐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기문 전 총장과 연대할 가능성을 자꾸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 안철수 대표가 정치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속속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네요. 네, 절반보다는 훨씬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마포역 인근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이게 바로 대선 캠프용 아니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제 반기문 전 총장과 누가 같이 일을 하느냐인데요. 누가 준비를 하느냐인데 네. 그동안의 관측대로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계 인사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사진이 이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동관 그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또 곽순준 국정기획수석 비서관 등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명박 정권 때 초대 국무총리였죠. 한승수 전 국무총리도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계 인사들과 함께 끝까지 일을 도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는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시선이 날카롭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했군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한 수 던졌습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고 들어오시는데요. 제일 먼저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부터 가서 달라붙는 걸 보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가장해서 또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과 함께 하실 거면 정치하지 마세요. 나라 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좀 과장된 네. 자꾸 뉴스가 나오고 네. 그에 대한 평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반기문 총장이 내세운 게 영어로 인클루시브 리더십, 그러니까 네. 포용적, 통합적 리더십을 네.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계의 몇 분이 네. 도와준다고 해서 이명박계가 주축이 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도와주는 정도에 따라서 또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 네트워크가 굉장히 네. 좋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자발적인 지지 어떤 모임이 형성이 되고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돕고 있다 하는데 그분들이 그 어떤 캠프 내에서 헤드쿼터로서 두뇌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닌 상황이에요. 지금 도표에 나온 분 중에도 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냥 개인적으로 돕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외교관 그룹에서 많이 반기문 총장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 다 돕고 있는데 그러면 외교관들이 다 저기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김대중 정부, 네. 노무현 정부 때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도 네. 행정부에서 네. 이분들도 돕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될 거라고 하는 건 매우 성급한 네.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에서 이제 그만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 진입과 관련해서 큰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기문을 찍으면 이명박 시대가 열린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고요. 판단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내리겠죠.